네,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요 장면 이제 볼 차례인데 마쳤었죠. 자, 여전히 정보적 광고, 광고를 정보적 광고 이후에 전환적 광고 이렇게 나뉘는데 정보적 광고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한다? 개인주의적 문화와 관련된 광고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에 치중을 한다. 즉 언어를 긍정적이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전달할 때 더 잘 이해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캐논 광고가 있는데 캐논 카메라 광고죠. 카메라 광고가 아니라 카메라 브랜드죠. 그래서 캐논의 영국 광고는 can이라는 음성을 반복하여 if any can, 캐논 can 이라는 카피를 사용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걸 시각 이미지를 강조해서 광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 밑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캐논 광고를 이렇게 한 반면에 영국 광고에서는 이렇게 if any can, 캐논 can이라는 이런 식으로 광고했다.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적 문화가 갖고 있는 정보적 광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전히 앞서 정보적 광고에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그전에 똑같은 이미지예요. 제가 뭐 비워 돌리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 두 번씩 보여드리겠는데 자동차 광고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적 광고예요. 트랜스포메이셔널 광고인데 이거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광고예요. 그럼 이제까지 정보적 광고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광고를 봤으니까 그 대응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우리 앞서 문화와 광고에 대한 뭐 상품 중심이냐, 뭐 회사 중심이냐, 뭐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 다양하게 지금 반복한다고 여기지는 부분이에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많이 사용한다. 특히 일본, 중국이다. 복잡한 시각 이미지를 더 쉽게 한다. 아까 전환적이 아니라 정보적 광고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어떻겠죠? 단순한 이미지 그리고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걸 더 잘 해석하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했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단주의에서는 복잡한 시각 이미지를 더 쉽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더 쉽게 해석하리라고 추론, 가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추론, 가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죠? 바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하니까 뭐 광고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시각지향적이요. 아까 개인주의 문화의 정보적 광고에서는 어땠죠? 언어지향적인데 여기서는 시각지향적이다. 즉 이미지 상징을 많이 쓴다. 뭔가 명확한 명시적인 정보보다는 그걸 한 번 더 변형시켜야지만이 transform, form이 형태지 않습니까? trans가 변환하다. 그죠? 여기서 저기서 옮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태 변환, 그래서 이걸 전환적, 형태 변환적 광고. 바로 여기서는 이미지 상징을 가지고 뭔가 한 번 더 그죠? 해석해야지만이 되어지는 이러한 정보 전달을 더 좋아하고 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잘 해석한다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 상징, 기호, 간접적 표현이 특징이다. 개인주의, 정보적 광고에서는 어떻죠? 명시적인 표현이 특징적이 되는데 여기서는 간접적 표현이 특징이다. 이 안에 내용들은 제가 쭉 읽죠. 연상, 은유, 스토리텔링, 미학적 방법을 쓴다. 그리고 맥락적 언어로 전달해요. 그래서는 분명하게 객관적 사실을 그죠?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인과성이 많게 그렇게 전달한다면 여기서는 쭉 이 연상, 은유를 쓴다는 얘기 뭐예요? 뭔가 앞뒤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그죠? 메타포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앞뒤 맥락 없이는 뭐 알아듣기 힘든 거죠. 그것이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든 아니면 문화차의 집단적 경험에서든 그것이 거시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든 그런 다 개인적인 일시적인 맥락이든 그 맥락 없이는 연상, 은유, 메타포, 스토리텔링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로 전달하더라도 그 개인주의의 정보적 광고와는 달리 맥락적 언어적, 암시적, 은유적, 그죠? 금방 얘기하는 은유적 나오죠. 은유적, 암시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잘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초점을 둔다. 이거 앞서 했었죠. 개인주의, 정보적 광고에서는 상품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무엇이 특징이냐, 무엇이 차별이 있냐를 전달해서 주된 목표라면 여기서는 뭐 감동시켰어. 그죠? 신뢰감을 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환적 광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자, 전환적 광고 또 일본 광고는 시각 전술을 더 많이 사용한다.
중국어를 쓰는 소비자는 브랜드 이름을 시각적 매력에 따라 판단한다. 브랜드 이름도 그것을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브랜드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각적 상징은 기업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 기업이 신뢰롭다. 그렇지 않다. 그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다. 아니 이러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적 이미지, 즉 기업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 그게 시각적 상징이 중요하다는 거. 이만큼 이제 시각적인 매체를 중요시 여기고 정보적 광고에서는 언어적인 것, 직접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명시적인 표현을 더 좋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게 이게 상징주의라고 써놨는데 일본 우린 지금 상징주의, 간접 광고, 뭐 직접 광고 이걸 대신 요령 대신 전환적하고 정보적 크게 두 개로 대별해서 지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징주의, 간접 이런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에 여기 보시면 별로 글자 없죠. 딱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거? 뭔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알아보기 힘든 거 왜 올려놨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지 이걸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이걸 올린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에요. 정보적 광고는 판이하고 다르죠. 중국에서는 시각적으로 독특한 브랜드 이름의 서체나 서예체, 그러한 서체를 강조하는 로고 디자인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되었냐 이런 것들이 그런 큰 상품에 영향을 준다는 거. 전환적 광고에서는. 자, 그다음 또 동아시아 광고에서는 자연적 상징물이 흔하다. 동아시아인들은 장시의 가치를 두고 폭포, 산, 봄의 꽃, 가을 같은 자연적 상징물을 선호한다. 그 여기 보시면 이게 타이 항공에서 국제 광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항공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뭐 꽃이에요. 제가 언뜻 보기에 뭐 꽃에 대해서 제가 또 잘 없는데 매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타이에서는 매화가 또 그렇죠. 뭐 어떤 그 나라를 상징하는 타이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꽃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비행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뭐 트랜스폼 전환적 광고가 이런 특징이고, 바로 동아시아 집단적 문화에서는 자연 상징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즉 항공의 꽃을 상징화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동아시아인들은 복잡한 형태와 색상을 좋아하고, 특히 중국, 제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그렇고 미적 표현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주의에 높은 가치를 둔다. 왜? 동양 문화, 서양 문화의 기원을 볼 때 동양은 어떻게 됐죠? 우리 인간은 전체 속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자연과 서로 엮여서 연결되어서 호울리즘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를 생각한다니까 더 자연적 친화적이고, 서양은 어땠죠? 자연을 타자와 객관화시켜서 나와 개별적인 자연계라는 개념으로 거의 다르기 때문에 소위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것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배웠던 거 다 지금 콩가루처럼 낱낱게 다 흩어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 그거 딱딱딱딱딱딱 그 토대 위에서 쌓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응용 장면에 탁탁탁탁탁 그죠? 이렇게 적용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연주의에 높은 가치를 주냐? 왜 자연 친화적이냐?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그렇고 뒤에 볼 소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고냐 소비냐 뭐 형이상학이냐 뭐 인식론이냐 철학이냐 뭐 정치법률이냐 이 차이뿐이지, 결국은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그러한 발생적 접근 하에서 그것이 그러한 진화라는 이름 하에서 그렇게 인과관계가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사고방식, 즉 인식과 행동방식은 그건 광고면 광고, 소비면 소비, 정치면 정치, 법률은 법률, 예술이면 예술, 여기에 그대로, 왜?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니까, 인간이 하는 인식과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이니까 그대로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 심리를 하지만 결국 소비 심리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양 관계없이 개인주의, 문화주의 관계없이 했다면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양성 차이를 보인다면 유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소비라면 소비 심리로, 그리고 뭐 사회라면 사회 심리로, 정치 법률과 관련된다면 또 그에 대한 또 그러한 분야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소비 심리는 소비 심리에도 또 뭐 또 다른 부분엔 다른 부분대로 행동, 인간의 인식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을 그렇게 서로 인과적인 즉 설명의 관계없이 그런
본다면 이거 다 각각 외워가지고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사해 주는지 얘기해 주는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는 할 수 없죠. 지금 직접적인 얘기, 이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맥락에서 보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방식 또는 지금까지 다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자, 다음 내용 또 보시면 전환적 광고입니다. 이러한 미적 표현의 특징은 포장지에도 안내물에도 광고물에도 상점 디자인에도 적용되죠. 왜? 결국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니까 거기엔 그대로 다 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 뭐요? 그게 투영된 거예요. 투영된 거. 그래서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을 투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문화는 결국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세계와 사람 자신을 보고 그러한 사고방식 하에서 인식과 행동이 그대로 문명 문화란 이름하에 우리 옷차림 속에 음식 문화 속에 결혼 문화 속에 여기에 다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도 그 문화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정치를 통해서도 뭐 과학을 통해 법률을 통해서도 결국 문화란 이름 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도 결국 인간의 그 특정한 환경에서 유발된 그리고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심리 특성을 다 추론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소비란 이름으로 보고 있지만 자, 뭐 지금 이런 데 적용된다는 얘기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미적 표현은 포장, 안내물, 광고물, 상점 결국 뭐 어느 곳에든 우리 옷차림 속에서도 그죠. 이 옷에 있는 디자인 속에서도 다 그렇게 투영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산, 강, 불사조 같은 자연물이 광고나 포장 디자인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항공, 타이 항공, 뭐 타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점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 즉 전환적 광고에서는 항공사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꽃을 가지고 자연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광고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는 사람 이게 뭐 항공사 광고인지 금방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잘 해석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화 광고. 자, 문화 광고를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앞서는 크게 개인주의 문화의 광고는 어떻고 집단주의 문화의 광고는 어떻고 쭉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서는 상품 중심주의 광고, 회사 중심주의 광고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비교 광고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를 좀 잠시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앞서 슬라이드는 전환적 광고와 정보적 광고를 또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연결해서 살펴봤고 여기서는 사회지향적 광고와 개인지향적 광고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앞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 무시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사회지향적 광고는 어디서 하겠어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하겠죠. 개인지향적 광고는 어디서 하겠어? 개인지향적 광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하겠죠. 왜? 사회지향적 광고, 집단주의 문화에서 행복은 뭐예요? 화목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시피 하고 행복이에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행복은 뭐예요? 내가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광고, 소비도 결국은 뭐 제품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뭐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그런데 그러면은 광고할 때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지향적으로 광고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지향적으로 광고하겠죠. 이 밑에 거는 거의 다 볼 필요가 없다시피 해요. 근데 우리 개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데 이제까지 했던 거 탁탁탁탁 해서 촉촉촉촉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끼워 맞춘다 해서 무조건 그냥 말 바꾸기가 아니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회지향적 광고, 개인지향적 광고라는 이름을 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말이 더 빠르죠. 빠른 것도 빠르지만 뭐 빨리 하다도 발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래서 뒤에 남은 부분이 좀 많아서 다 할 욕심에 그렇게 지금 빨리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아무리 급해도 그저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못 쓰는데 뭐 이 얘기도 시간이 아깝지만 좀 가능한 한 또박또박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시간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어쨌든 다 마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빨리 다 한다고 뭐 발음이 엉망진창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앞서 배운 것들 갖고 연결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가능한 가급적으로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설명인 건 가능한 한 좀 줄이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데도 말이 막 꼬이고 또 바빠지네요. 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를 이제는 사회지향적 광고냐 개인지향적 광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사회지향적 광고에 더 좋아해요. 더 호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듬 샴푸 광고를 하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뭐요? 너가 이 샴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는 이 샴푸를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머릿결과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모인 것은 비듬이 보여지는 이런 당혹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듬 샴푸 광고를 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너가 이 상품을 사면 너는 더 아름다운 머릿결과 더 어떤 표현을 아름다움이란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적절한 게 없네요. 하여튼 더 멋진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건강한 머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시겠죠? 자, 또 사회지향적 광고, 개인지향적 광고의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광고는 자아의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 그리고 개인적 보상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더 소구한다. 소구한다는 것은 이제 소비 심리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 광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결국은 어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제품에 대해서 욕구가 이 제품을 사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동기를 만드는 것을 소구라 그래요. 소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필인데 이 전문적인 용어라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가치에 더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소구란 단어에 그렇게 여러분이 연연히 하실 필요 없고 하여튼 어필한다, 강조한다 이런 뜻인데 소구는 그런 의미가 있어. 욕구를 일으켜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걸 소구한다 하는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광고는 자아의지 그리고 개인적 보상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더 소구한다. 왜 그렇죠? 그리스의 행복관이 뭐였죠? 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의 안녕에 이제 웰빙을 얘기하는 거요. 안녕, 바이바이가 아니라 웰빙을 얘기하고 가족의 안녕, 그리고 내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의 목표, 그리고 상호 의존성 같은 가치에 더 소구하기 때문에 사회지향적 광고고 개인지향적 광고인데 왜 이렇죠? 집단주의에서의 행복은 중국의 행복은 어떤 거라 했죠? 여러분 익히 아실 테니까요. 자, 그 다음 또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상품보다는 공유적 상품에 더 크다. 즉 서로 나눠 사용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사회지향적 광고를 하느냐 개인지향적 광고를 했냐에 따라 그 광고 효과가 차이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쓰는 물건이다 할 때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광고를 할 때 개인지향적 광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지향적 광고를 하지 않고 개인지향적 광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 소구는 미국에서, 집단적 소구는 한국에서 더 효과적이지만 개인지향적 광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회지향적 광고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 혼자서 쓰는 개인적인 상품인 경우에는 그죠? 개인지향적 광고를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함께 쓰는 물건일 때는 미국에서는 사회지향적 광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또 사회지향적 광고를 할 때 한국에서 사회지향적 광고를 한 것이 더 광고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나 혼자 쓰는 물건일 때는 미국,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 문화의 대표로 지금 미국을 얘기하고 집단주의 문화의 대표로 한국을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례 연구 결과 예처럼 자, 나 혼자 쓰는 물건일 때는 미국에서 개인지향적 광고를 하든 한국에서 개인지향적 광고를 하든 그 광고 효과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함께 가족이 되었던 그죠? 내 집단이 같이 쓰는 어떤 그러한 물건일 때는 즉 공유적 상품일 때는 미국에서 사회지향적 광고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사회지향적 광고하는 것, 사회지향적 광고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사회지향적 광고를 했을 때 한국에서의 사회지향적 광고 효과가 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소비행동 늘어났습니다. 자, 문화와 광고 관련해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동서양문화 소비 심리 중에 이젠 광고 살펴봤고 문화와 소비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단주의 써야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와 소비 행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하위 소제목은 문화와 소비 행동인데 집단주의 경우에 소비 행동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자,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쇼핑은 집단주의에서 안 해요. 왜? 내 개인의 어떤 우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냐 슬프냐 행복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 행복하냐 화목하냐에 더 어텐션 주의하는 경향성 때문에 주의 어텐션이라는 건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들 할 때 생태 환경부터 쭉쭉쭉쭉 내려서 형이상학 이전의 주의 그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주의가 아니라 그죠 어텐션이라 그랬죠.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느냐 했을 때 집단주의는 나보다는 외부에 즉 집단 구성원들한테 더 관심을 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경향성은 적다는 거죠. 소비하는 행동은 적다는 거. 바로 그러한 어텐션 경향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 여기서는 우울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도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보다 둔해요. 달리 민감하지 못해요.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는 것, 즉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에서는 더 잘한다는 거죠. 왜? 바로 그런 동서양 문화의 기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더 어텐션 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소위 잘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냐에 따라 그런 부분이 더 선택되었다.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양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쇼핑을 안 해요. 그리고 행복관이 어때요? 중국의 행복관, 집단주의 문화, 동양 문화의 행복관은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집단 속에서 내가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상호 의존적이고 이거 지금 소비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게 반복하는 거죠. 자아는 상호 의존적이며 정서적 통제와 중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쁘고 슬프고 보다는 그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내가 기분이 좀 좋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그걸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내 좋다고 혼자 하하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 눈치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너무 좋아하면 그죠? 너무 이렇게 드러나려나 다른 사람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 통제와 중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 기분 때문에 충동 구매, 충동 소비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주의는 어떨까요? 충동 구매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이 딱딱딱딱 나오죠. 개인적 상품일 경우에는 그죠? 바로 개인주의 문화권, 즉 대표적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죠?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포커스하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동양인이라서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이라서 충동적이지 않고 충동 구매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죠. 충동적이지 않고 충동적이고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도 하고 싶고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게 소비 행동도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은 개인적인 상품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상품을 충동 구매해서 소비하도록 좀 광고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이런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그런데 개인지향적 광고에 초점 맞췄을 때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공유적 상품에 있어서는 또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그죠? 사회지향적 광고를 했을 때 한국에서 더 효과가 크다 얘기했었죠. 지금은 지금 충동 구매와 관련해서 적용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개인주의 문화에서 소비 행동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더 찾기 때문에 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그리스의 행복관이 그렇다 했잖아요. 자기 자질을 한껏 발휘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결혼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 행동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를 위한 쇼핑은 개인주의적 행동에서 전형적이다. 그래서 아까 충동 구매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적 상품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포커스하면 더 상대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전혀 안 통한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했었죠. 그리고 자아, 두 번째, 자아, 개인적 욕구, 욕망에 대한 개인주의적 강조, 쾌락적 만족은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 금방 이제까지 했던 얘기죠. 예. 충동 구매는 스릴, 다양성, 유행 추구, 자극 같은 개인주의 문화 요인과 관계에 있다. 이 지금 뭐 용어만 그죠? 새로운 용어, 다른 형식으로 표현했지 다 같은 얘기예요. 외우실 게 아니라 이해하셔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용어로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도록 쭉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여러분한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제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나름 애써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욕심내고 기대합니다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집단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은 요거 한 페이지 안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드렸는데, 자,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소비 행동 다시 봅니다. 구매 행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죠.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소비 심리,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서 소비 심리 해가지고 이 지금 뭡니까? 그 동서양 문화의 기원 끝나고 그 다음 내용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어떻다 했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원한다 했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기 바라며 소비할 때도 그리고 구매 시 집단 내 구성, 즉 이 집단 내 구성을 한마디로 내 집단 구성원이 되겠죠. 집단 내가 그냥 내 집단이 되겠네요. 집단 내 집단. 내 집단 구성원이 더 많이 관여하길 바란다. 그게 뭐요? 자기 집단 구성원들이 이 물건을 소비하는 또 이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에 더 많이 개입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집단주의에서의 행복이 뭐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다른 사람도 이 물건 좋아하느냐? 이것이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 물건 만족하는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집단주의. 중국에서는 최종 구매 결정에 친구, 동료가 죄송해요. 마음이 바빴어. 중국에서는 최종 구매 결정에 친구나 동료가 광고나 판매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어디에 주의하느냐, 어텐션 하느냐.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자, 집단주의 그대로 또 봅니다. 구매 행동에서 일본인이 구전에 의존, 입소문에 의존하는 정도가 미국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본 어린이들은 미국에 비해 물건을 사달라는 요구를 덜하고, 왜? 부모가 알아서 사줄 뿐만 아니라, 왜? 부모 자식 간에도 어텐션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물론 개인주의에 있어서도 자식에 관심이 많이 가죠. 우리만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에게 어텐션 주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 물건을 사달라는 요구도 덜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비 행동에 대해서도 그죠? 뭘 살지, 자기는 뭘 좋아할지 이런 것들을 대화도 덜 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녀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에 대한 어텐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감정보다는 타인이 뭐 필요하고 어떤 감정이 더 상대적으로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더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이 물건이 좋고 싫으냐가 아니라 결국 사주고 선물 받고 사주고 사서 사용하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에 대해서 그만큼 나는 뭐가 좋고 싫고 이래서 어떻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논쟁, 논리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이런 것들은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주의 넘어왔습니다. 개인주의는 판매자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교환관계, 계약관계를 중요하시는 반면, 집단주의에서는 최상의 결정을 하는데 판매자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한다. 즉
신뢰관계를 중시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의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 3살에서 8살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혼자서 뭔가 이렇게 그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할 나이죠. 거기서부터 벌써 소비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서양 문화의 그런 뭡니까 기원에 보면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대로 여기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화와 소비 행동 이것은 또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같이 묶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같이 묶었는데 카펫을 사는 예예요. 이건 실제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지금 이제 소개를 좀 하는 건데 예컨대 가정용 카펫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의 개인주의자들은 가게를 휙 둘러보고 사려는 가격대 카펫을 한두 개를 고르고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같이 왜 이거는 같이 쉐어하는 상품이니까 같이 사용하는 상품이니까 한두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보고 카펫을 구매해요. 그런데 집단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집단주의자는 먼저 가게 주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요. 신뢰관계 맺는다 했죠. 그리고 카펫을 파는 친척을 알아내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말하고 뭐냐면 친척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죠. 판매자나 광고보다도 오히려 그리고 판매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얘기를 하고 소득이 어떤지 가정생활이 어떤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는 신뢰관계예요. 위에서는 개인주의에서는 계약관계고 알려준다. 그리고 판매자 신뢰가 쌓이면 재고품을 알아보고 적절한 카펫을 몇 개 고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또 내 집단 구성원한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조언을 구하고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자, 문화와 소비 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동조라는 현상을 이 동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현상은 앞서 뭐 광고라든지 소비에 다 적용되고 이거는 지금 동조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현상은 소비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그죠? 지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할 것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또는 인식과 행동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보편적인 현상인데 보여드리기 동조 현상이 이후에 보시면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그것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 더 팽배하냐,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영향을 미치냐, 팽배하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것이 결국은 여기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조라는 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조는 이 이후의 내용에만 적용되는다는 의미로 지금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배열하다 보니까 이때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배열한 건데 앞의 내용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 동조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어떻습니까? 아, 제가 말이 빠른 건 두 번째 치고 발음이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합니까? 예, 다시 동조 얘기 들어봐서 우리 거기 나오는 자막 나레이션 얘기 들어보면 그 우리 이제까지 다뤘던 용어들 많이 나오죠. 사회적 학습 얘기도 나오고, 그죠? 뇌 얘기도 나오고, 우리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서 내적 안화 전두, 내적 안화 전두가 어느 부분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관여한다, 막 활동한다, 활성화된다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또 그 부위의 어떤 활동 패턴이 변화돼요. 그래서 내적 안화 전두 그 부분이 우리는 아름다움, 뭐 여기서 동조하지 않을 때 불안, 뭐 소외감 이렇게 소외감이니 아름다움이니 이렇게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지만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뭐 결국은 대동소이하고 그 하나로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내적 안화 전두 그 부분이 지금 이런 경우에 동조를 안 하거나 또는 동조를 안 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소외감 또는 동조했을 때 느끼는 보상감 또는 만족감 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다 공이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불안할 때는 또 소외감을 느낄 때는 그 부분이 또 다른 형태로 다른 패턴으로 활성화되거나 관여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비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만족하는 물건 또는 앞서 봤듯이 욕구 충족을 위한 충동적 구매를 할 때라든지 소위 성선택이나 자연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심리 기제에 의해서 어떠한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어떤 보상감, 만족감, 쾌감을 가져다는 이런 구매를 하거나 광고를 볼 때도 그 부위가 막 활성화되고 관여가 돼요. 일예로 코카콜라 병이 있죠. 그게 어떻게 그 모양이 어디에서 그렇게 따왔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여성의 몸매를 그렇게 딴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 병의 그 비율이 그게 이렇게 주둥이 있고 여기 볼록한 부분이 가슴 부분이고 잘록한 부분이 허리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엉덩이 골반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 비율이 가장 매력적이고 건강한 형태의 여성의 몸의 허리, 골반, 가슴 비율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을 만들었대요. 그걸 보면 그죠? 우리 안에 바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그 바로 내적 안화 전두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게 혹시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형태의 코카콜라 병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싶어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코카콜라 병을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그럴 경우에도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내척 안화 전두 그 부분이 막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뭐요? 진화에서 얘기하는 자연선택과 관련된 뭐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동주에도 그런 부위가 관련되고 아름다움에도 관련되는 거예요. 저희는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로 만나고 있지만 생물학적 진화론, 즉 생물학에서 시작된 그 진화론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뇌에 관한 걸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즉 생물학을 바탕으로 인간 심리에서 좀 아시고 나시면 이제까지 했던 동서양 문화 이것들은 다 응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그렇게 여기지는 수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동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앞에 나오는 나레이션 자막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이 지금 우리는 지금 소비 행동을 보고 있지만 소비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 행동이 그 외에 우리 일상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지에서 선택되어지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부지불식간에 그냥 동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하나의 모방자, 밈이라면 그게 문화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뭐요? 삐 소리 날 때 일어서는 게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적응적이라고 여기서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 될 거예요. 물론 그걸 문화라 부르긴 힘들지만 바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바로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의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지능 뭐 이런 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니 법률이니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봤듯이 생태 환경에 의해서 그런 형리상의 인식론적 그 틀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다 결국은 생물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진화적으로든 뇌과학적으로든 볼 때 결국 우리가 하는 이런 문화라는 이름에서 하는 행동이든 그죠? 문화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공유되어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동 양식이 과연 우리가 그죠? 알고 하는 행동이냐 이런 얘기가 여기 또 포함된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봤던 게 동조예요. 근데 이 동조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런 행동 양식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도 하지만 그 상황을 인식하는 사고방식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행동 양식 동조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식과 행동 방식은 보편적으로 개인주의 문화든 집단주의 문화든 다 갖고 있어요. 자, 뒤에 내용 보겠지만 벌써 여기 나오는 걸 보신 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문화에서 이 동조가 더 효과적일까요? 어느 문화에서 이 동조라는 현상을 소비 또는 광고에 적용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집단주의 문화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주의는 집단주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공통 목표에 대한 개인의 희생으로 여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동조라는 현상으로 이름 지어지는 이러한 인식과 행동 방식을 하게 되면은 또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굴복이나 희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행복관이 어떻다 했죠? 내가 내 자질을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발휘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게 굴복이나 희생을 여긴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인식 경향성이지만 보편적으로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다 여기서 본 것처럼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치과입니까? 안과 상황이 어디죠? 제가 보아하니 미국 쪽 같아요. 그죠? 그 동조현상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더 강하게 여겨지고 집단주의에서는 사회적 조화 욕구 때문에 조화 욕구에 의한 때문에 자동적 과정으로 이 동조를 여긴다. 그 동조 현상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보여주면 개인주의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집단주의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주의 사람들도 동조라는 이런 현상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바로 진화에서 그러한 보편적 심리 기제가 유전적으로 딱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진화에 관한 얘기를 장황하게 보려고 제가 수차례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그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 진화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든 지금 적용
할 수 있고 점점점 정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그리 딱 이해되어지고 그 위에 생물학을 토대로 한 뇌에 대한 것이 딱 이해가 되어지고 그다음 이제 심리학에서 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 학기 다른 내용은 그냥 응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더 재미가 있으리라는 얘기 아까 했었고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마케팅의 열성이 대중성이다. 저희 이제 소비행동 나와요. 광고 소비가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성공은 뭐예요? 대중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식당이 줄 서서 식당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줄 서서 기다리면 뭔지 했어. 다른 사람도 먹으니까 좋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동조 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따라하기 소구. 소구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따라하기 소구가 작동하니까 광고나 소비에서도 이것이 공히 영향을 미치고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동조 대수 보겠습니다. 유니레버라는 상품이 있어요. 유니레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니레버라는 상품은 중국인이 다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이런 경향성, 즐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유니레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배급을 많이 해가지고 거리에서 유니레버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많이 눈에 띄게 해서 마케팅에 성공했다. 마케팅에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동조 현상과 관련된 것이죠. 이것이 뭐 집단주의에서는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주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달달한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앞서 진화 얘기하면서 자연선택 얘기할 때 그죠? 그런 뭐 달달한 팝콘을 좋아하느냐, 뭐 청양고추맛 팝콘을 좋아하느냐 얘기할 때 벌써 다뤘었죠. 보편 문화 음식에서 다 그게 관계되는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니레버의 아이스크림 전략에 또 이제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홍콩에서 하이네켄 맥주 배급업자들은 바로 이 동조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홍콩만 하더라도 바로 동아시아권 집단주의 문화니까 뭐요? 이 하이네켄 맥주가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하는 거예요. 하이네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나 하이네켄 맥주병을 많이 놓아두니까 그만큼 많이 팔리고 많이 사 먹더라는 거예요. 동조예요. 즉 집단주의에서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친목 모임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품 범주에서 소비를 행위를 하고 비슷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같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향성이 있다. 바로 동조 현상과 관련된데 한마디로 뭐예요? 집단주의죠. 내가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 어텐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도 동조 현상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개성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와 행복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덜 하겠죠. 자, 문화 소비 행동 동조. 자, 집단주의 문화권의 동조는 명품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 명품 소비에 있어서도 이런 동조 현상이 관여하는데 집단주의 문화권의 예를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3명의 여성 중 1명, 6명의 남성 중 1명이 루이부통 상품을 갖고 있다. 10대 소녀들은 왜 여기서 10대 소년이 특히 그런 데가 하냐면은 자, 메슬로 욕구 단계 또 납니다. 여기에 생리적 욕구, 여기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10대 소녀들은 특히 바로 이 소속의 욕구가 가장 강할 때예요. 이 10대 소녀들이. 그래서 집단으로부터 내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소위 왕따가 그죠? 어느 연령대나 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안전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이긴 한데 특히 10대 소녀들, 청소년들은 이러한 왕따, 소위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죠? 우리 종종 매스컴에서 접하는 것처럼 자살까지도 그렇게 연루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0대 소년의 경우에는 뭐 동조 현상이 더 영향을 미치고 집단주의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 자, 집단주의는 뭐 타인에 대해서 어텐션을 많이 한다. 개인주의보다는. 그러면 바로 타인에게 어텐션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 이게 동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동조라는 이름으로 이거 이제 심리학에 쓰는 전문적인 용어, 현상에 대한 용어인데 동조라고 지금 살펴보지만 이미 동조가 지금 설명하는 이러한 소비 행동이나 집단주의 사람들이 더 강하게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은 아까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동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더 근본적인 뿌리는 집단주의는 동조가 강하고 개인주의는 상대적으로 동조 현상이 약하다면은 그 더 아래 뿌리는 뭐죠?
바로 생태 환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어텐션을 타인에게 많이 하고 개인주의는 어텐션을 자기에게 많이 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서 결국은 여기서 사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동조라는 현상을 낳고 이 동조라는 현상을 가지고 다시금 소비 행동에 대해 적용해 보는 건데 더 아래로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어텐션, 즉 생태 환경으로부터 동서양 문화의 기원에 얘기해서 봤었던 즉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에서 봤었던 바로 생태적 조건으로부터 출발된 우리의 어텐션,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느냐. 결국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는 생존과 벗이에 더 유리하냐. 그러한 경향성이 집단주의에서는 어떠하고 개인주의는 어떠하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 낳는 현상이에요. 정리가 됐습니까? 동조하고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의 관계를. 예. 그래서 10대 소녀들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집단주의 생각이죠. 왜 10대 여성들은 루이비통을 이렇게 많이 공유하지? 집단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아니라 했어요. 그건 그냥 이름 바꿔치기를 했어요. 동조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동조는 개인 집단주의에서 더 많이 일어나.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동조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죠. 근데 동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는 지금 사회 심리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삐까번쩍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동조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바로 생태학적 조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사회 구조, 정치적인 형태, 그리고 어디에 어텐션 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보이지? 집단주의야. 이거 설명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동조하기 때문이야. 동조는 그냥 그런 현상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반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니라 이름을 갖다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흔히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의 경우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설명은 딱딱딱 인과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동조라는 그 아래 뿌리에 있는 것을 어디 바로 발생적 정리 접근하에서 진화라는 그런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지금 생태학적 환경이 어텐션 어디에 주의하느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동조라는 현상이 있다. 여러분 동조가 개념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뭐 우리는 지금 사회심리학을 통해서 동조의 개념 정의를 깔끔하게 배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조 현상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런 동조라는 현상이 있다. 그것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낳는다. 그 이게 결국 이게 집단주의적 행동 방식,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결정 요인에서 인과적 관계에서 생겼다. 이렇게 해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차, 3차, 지금 4차, 5차, 5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집단주의 때문이야. 왜 이런 게 보이지? 동조 때문이야.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름을 갖다 바꾸는 거라 했었어요. 자, 10대 소녀들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루이비통 상품을 원한다. 장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루이비통 판매는 해마다 증가했다. 루이비통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익명의 젊은 여성들은 다른 루이비통 상품 소유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바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만족된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루이비통 상품을 삼으로써 내가 소속의 욕구가 만족되면 마찬가지로 안화 전두엽, 내첩 안화 전두엽이 막 활성화될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치욕에서 벗어난다. 아까 동조하지 못했을 때 그죠? 아까 그 동영상에 그 여자분이 얘기했죠.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뒤에 뇌과학자가 나와서 뇌가 어떻게 관여한다 얘기했었죠. 바로 여기서도 치욕에서 벗어난다 한다. 즉 안정감을 느낀다. 불안에서 벗어난다. 또 내처 안화 전두엽이 어떤 식으로도 관여할 거예요. 자, 또 동조도 보겠습니다. 동조 욕구는 여성적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여성적 문화는 시스템의 사회라고도 부른다. 평등의 욕구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동계. 자, 동조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조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70%의 응답자들이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러한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죠? 안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 곱지 않은 시선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뭡니까?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식으로도 동조가 일어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동조 남았습니다. 중국인은 남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비싼 브랜드를 사용할 능력이 있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었죠.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남의 시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조라는 현상이 동조 설명하는 거죠. 동조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남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비싼 브랜드를 사용할 능력이 있어도 뭐 중용, 중도라는 것이 우리 앞서 동서양 문화에 기원할 때 그러한 형이상학과 그에 따른 인식론 얘기할 때 그런 철학적 배경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할 게 있었죠. 그대로 여기에도 중도를 지키는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는 군중으로부터 드러나기 좋아하는 뭐 자율적, 개인적, 독립적 그리고 서로 관계에서의 계약 관계 서로 그죠 논쟁하고 뭐 이렇게 투쟁적인 이런 개인주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소비 행동. 식품의 경우를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식품.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뭐 사회 구성하면 일단 뭐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뭐니 해도. 자, 문화와 소비 행동.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와 소비 행동을 보는데 구체적으로 식품의 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제 같이 소개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소비 행동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식품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깔끔하게 포장되고 위생 처리가 잘 된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만져봐야 돼요, 그걸. 여기 뒤에 나와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점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죠? 보고 만지고 음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열한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이렇지 않죠. 앞에서 얘기했던 동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한국 지금 우리 문화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다는 좀 더 그 특성이 희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다 했죠? 바로 문화 비교 시 생태학적 오류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죠? 어디가 대세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환경과 먹고 사는 이런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어짐으로써 서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데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식품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식품과 이런 식의 진열, 광고를 더 선호한다. 개인주의 문화는 냉동식품, 왜? 저장보다는 구입 후 바로바로 조리하기 위한 식품들을 또는 쿠키, 크래커 같은 짭짤한 맛의 스낵 같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도 집에서 밥해 먹을 거 어렵죠. 바로 혼밥, 혼술 이 얘기가 바로 우리한테는 개인주의 문화가 예전보다는 더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양식이 그죠? 가정이라는 생활 방식도 영향을 주고 바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의 어떤 문화나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즉 생산 양식이 또 달라졌고 그것이 결국은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이 달라짐으로 해서 지금 먹는 식품과 또는 식문화, 음식문화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있는데 바로 우리의 경우도 지금 혼밥, 홈술이 바로 그런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비내구재 개인용품입니다. 비내구재는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고 오래 쓰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어때요? 예전에 자동차 하나 사면은 여러분의 예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 사면은 그 거의 뭐 집에 그냥 집 한 채 사는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동차 몰고 그죠? 뭐 서울 타양살이 하던 사람은 한번 명절 되면 그 몰고 쭉 가서 동네 그냥 한 바퀴 돌는 거죠. 딱 세워놓은 동네 사람들 다 그냥 그걸 관심 있어 보고 뭔가 이렇게 벼슬이한 것처럼 여기졌는데 뭐 자동차가 그만큼 비내구재로서 내구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 쉽게 얘기해서 비내구재 개인용품은 그만 쉽게 쓰고 이제 버려지고 또 새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비내구재 개인용품인데 자동차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내구재 용품뿐만 아니라 개인용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가족 전체가 한 집안 전체와 관련된 소비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그만큼 우리의 생산 양식 그리고 매슬로 욕구 단계로 보면은 하위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뭐예요?
비내구재, 여기 뒤에 나오는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것들처럼, 그죠? 한 번 쓰고 뭐 몇 번 쓰고 또 버리고 새로운 걸 또 사고 다른 종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거 타봤다 저거 타봤다 하는 식으로 이러한 식의 비내구재 용품뿐만 아니라 개인용품이 된 거예요. 요즘은 가족마다 한 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동차의 경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안전보다는 즐거움, 개인주의 행복에 뭐라고 했죠? 나의 이해관계, 즐거움이 최우선이니까 자동차가 과거에는 내구재와 개인용품이 아닌 집단, 사회적 용품이었다면 쉐어 프로덕트, 그죠? 공유하는 용품이었다면은 지금은 비내구재 개인용품이 됨으로써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더더욱 뭐요? 즐거움을 위해서 구매하지 안전을 위해서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향수, 용품의 소비는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확인되기를 원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상관있다. 이거 뭐요? 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죠. 그럼 바로 이거 뭐요? 타인과 구별되지 않고 내 개성을 살리는 이런 거니까 바로 개인주의 문화와 상관이 있어요. 개인주의는 자율성, 독립성, 정체성 이런 걸 강조한다 그랬죠. 디오드런트 이거는 뭐요? 냄새 없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냄새 나는 걸 없애는 건데 디오드런트 소비는 개인주의 문화와 상황에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의 냄새를 의식하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바로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관련된 예가 될 테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 강화와 관련된 높은 패션의식을 지니고, 자아 강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죠. 구체적으로 지금 이 패션이냐 화장품이냐 자동차와 관련 없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 강화, 자아 의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패션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의 개성을 연출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주의에서 어때요? 나의 이 옷 어울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 이 옷 입고 나가면 직장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묻죠. 이게 바로 집단주의 의식, 그런 소비 행동이에요. 개인주의는 없죠. 자기가 좋으면 어느 상황에서든 그죠,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내가 속하는 내 집단, 그 상황에 적합한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고르는 경향이 있다면 개인주의는 그렇지 않죠. 뭐 결혼식장에 갈 때도 반바지 입고 가고 뭐 그죠, 반팔 면티 입고 가고 뭐 어디 뭐 큰 행사에 뭐 발표할 때도 저도 학회 같은 데 가면 발표하는데도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뵀는데 넥타이 하고 하지만 그런데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 가 보면은 면티에 뭐 구멍 뻥뻥 났는 거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죠, 샌들 이렇게 신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바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 강화 관련된 높은 패션 의식을 지니고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자율성, 즉 세계 전체를 단순한 개별체의 집합체로 보는 바로 애터미즘이 다 그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애터미즘 왜 생겼다 했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와 다 그 뿌리를 둔다 했죠. 자, 또 비내구재 개인용품입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조화로운 옷차림을 추구하는 성향은 내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중요하다. 뭐 읽어보시면 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에서 다 이해되고 적용되는 거죠. 도시에 거주하는 인도 여성들을 보니까 뉴욕에서는 외출할 때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하지만 자기 고향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모와 치장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이 어떨까? 그러니까 인도인이라는 그런 특성도 자기 안에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순간순간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가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이라면 인도에서 뭐 많이 오랫동안 성장했다라면은 뭐 집단주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성장했다면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가서 살더라도 그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경향성이 강하겠지만 그래도 집단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살게 되면은 좀 덜 집단주의적 행동을 보이는데 즉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죠? 예전처럼 또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여줬던 건 달리 집단주의적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사고방식, 인식과 행동이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순간순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가치를 따르는 습성에서 잦은 사회적 모임을 위해 옷을 산다. 그리고 옷 입는 방식을 통해 생활을 의례화한다. 의례화하는 데는 리추얼,
즉 의식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학교 갈 때는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어른을 만날 때는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패션이나 뭐 이외에 그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발 이런 것들이 신발과 핸드백의 색상을 맞추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격에 맞추고 심지어 애완동물도 그러한 스타일을 그죠 그 주변 집단 내 집단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제품입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최상급 오디오와 비디오 전자제품의 소비와 상관이 있다. 뭐죠?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최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혼자서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주의적 습관이므로 혼자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개인용 스테레오의 소비는 개인주의와 상관이 있다. 즉 집단주의에서도 이런 것들은 팔리지만 그죠? 개인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상품으로서 소구 어필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광고할 때 어떻게 포커스해야 된다는 게 당장 나오죠. 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개인용 라디오를 갖고 있다. 우리 여기서 라디오, 요즘 라디오 듣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라디오 예전보다는 거의 안 듣는데 여기 라디오 대신 핸드폰, 스마트폰 넣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다 각자 스마트폰,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냐? 집단주의 문화지만 몇 차례 반복했듯이 그죠?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 문화와 생산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부 행동이나 이러한 제품에 있어서는 개인주의 문화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핸드폰 같은 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없거나 또 반대되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 행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제품 더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텔레비전보다 라디오의 수가 더 많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언어 집중적이라 했죠. 언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했죠.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 언어 지향성과 관련되고 이것이 뭐 독서량하고도 관련된다 얘기드렸죠. 그리고 집단주의는 시각 지향적이다. 앞서 광고할 때 전환적 정보, 정보적 광고, 죄송합니다. 전환적 정보가 아니라 전환적 광고, 트랜스포메이셔널 광고랑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랑 정보적 광고, 인포메이셔널 광고 할 때 인포메이셔널 광고는 뭐 언어 지향적 그리고 전환적 광고는 시각 지향적이라 했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더 수가 많다. 뭐 그런 소비에 있어서 개인주의 문화는 유료 텔레비전 시청 녹화 매체에 대해서 지출 얼마큼 소비하느냐 또는 뭐 녹화 매체와 관련해서 얼마큼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출하느냐 그리고 가정용 게임기 보급률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오락, 비디오 게임, 기타 최신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서 뭐 개인주의 문화의 행복은 뭐라 그랬죠? 나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나의 자질을 한껏 발휘하는 것 바로 개인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 그리고 달리 보면 쾌락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자제품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까 앞서서 봤던 패션이나 뭐 이렇게 화장이나 뭐 그죠 비내구재 상품이다 다 공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구매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더욱더 또는 충동 구매를 유발한 광고가 더 상대적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레저에 대한 지출은 뭐 개인주의 문화에서 못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유시간을 누구랑 지내요? 가족 친지들이 지내요. 우리 집단주의 문화, 단위 동양 문화의 기원에서 볼 때 인간관계가 어떻했죠? 다른 사람과 친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했죠. 바로 여기서도 자유시간조차도 뭐예요? 가족과 친지를 찾아뵙고 그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유시간에 돈을 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저 당연히 정리되죠. 우리만 해도 요즘 명절에 어떻게 해요? 스키 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고 뭐 또 해외여행도 가고 하죠. 그걸 레저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주의 문화가 점점 예전보다는 우리도 많이 공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명절에 뭐요? 가족 찾아가서 가족들이랑 지지고 볶고 한판 하고 나야지만이 뭔가 그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그죠? 뭔가 할 걸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레즈의 경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더 높았고 지금도 그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더 높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저.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는 기쁨, 자극, 다양성, 모험심이며 따라서 여행, 놀이공원, 극장, 오페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기쁨을 파는 레저 산업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판매 성과가 더 높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죠. 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행복이라는 것이 앞에서 봤던 그죠? 뭐 앞선 시간에 몇 번째 시간에 봤는지 모르지만 앞선 시간에 봤던 그리스의 행복관, 중국의 행복관 딱 한마디로 주어진 그거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아시아에서 태양, 바다,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저녁에는 수영장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는 데 비해 일본, 한국인, 중국이 뭐요?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왜 노래방 갈까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자, 이동 전화. 바로 우리 갖고 있는 흔히 핸드폰, 모바일 폰 얘기를 하는 거요. 요즘 폰이 뭐 폰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 폰 이상의 여러 가지 하나의 컴퓨터가 갖고 다니는데, 자, 이동 전화, 핸드폰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동 전화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는 언어 지향적이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통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 핸드폰, 이동전화를 어디에 쓰죠? 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위해 대화를 많이 나눈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는 내 집단 사람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닥터를 나눠 가시는 게 아니니까 의사소통을 원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소통 수단을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뭐요? 말 그대로 정보 교환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많이 하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냥 좀 후에 만날 텐데 한참 대화를 하는 데는 좀 이따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코미디나 뭐 개그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는데 바로 뭐요?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욕구와 행복이 어디에 있다 했죠? 화목. 집단주의 문화는 행복, 욕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뭐 이미 수십 차례, 수백은 아니어도 수십 차례 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동전화는 자기 집단의 사람들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수단이다. 여기서도 뭐 동조현상을 볼 수 있고, 왜 이러냐 하는 것은 동조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 누차 했어요. 이름 바꾸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아까 루이비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갖고 있는 보편적 그런 심리 기제가 동서양을 것 없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 기제도 있고, 집단주의에서 공유한 보편적인 집단주의 안에 보편적 심리 기제도 있을 텐데, 지금 바로 이거 이동전화 또는 뭐 우리 핸드폰에 적용 하는 건데 이거 그대로 루이비통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아까 이미 봤듯이 자, 불만 행동입니다. 소비자 불만 행동. 요즘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 하더라도 물건 잘못 사면 그냥 재수 없는 걸로 여기고 내 잘못을 얘기했지. 뭐 이걸 누구 따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불만 행동이 더 잘 나타나죠. 왜 그렇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논쟁하고 토론하고 객관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즉 승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욕구와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옳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 행동도 크게 연유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인은 하자 상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경우 주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죠. 우리도 이런 쪽으로 이제 예전보다 많이 보여진다는 것은 또 지금 수십 차례 반복하듯이 우리도 개인주의 문화가 점점 팽배해진다. 왜? 삶의 방식,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동서양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공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연환경들이 예전보다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서 쭉쭉쭉쭉 이러한 공유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법적 대응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최대한 얻어내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관련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인생에서 최대한 얻어내고자, 즉 자기의 욕구를 최고한 만족시키는 것, 즉 바로 그리스의 행복관,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관련이 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비 행동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따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대 미국의 비만인들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만하게 된 것은 너네 패스트푸드점 때문이라고 그 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엔 웃기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아니라 이런 일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브 트루를 통해서 그 뜨거운 커피를 샀는데 그 커피가 이렇게 그죠 이 다리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걸 뭡니까 가게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게인데 그걸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죠? 예,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불만행동하는 건 결국은 누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리스의 행복관, 그리고 논리,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런 것을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행동 방식의 그 원뿌리는 생태적 환경에서 출발한다. 수백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불만행동. 조화 욕구 때문에 집단주의 소비자는 개인주의보다 구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비교적 그 브랜드 충성, 잘못 샀더라도 다음에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뢰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관계 왜 중요하죠? 사회적 화목. 그 안에서의 내가 어떤 가치론, 나의 행복, 존재감, 자아실현인지 자존감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요거 지금 집단주의 문화 얘기했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은 그 판매자 또는 그 제품 제조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집단에서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의 소비자가 만약에 제품에 불만이 있어서 그 제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그 브랜드를 선호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개인주의보다. 개인주의는 관계없죠. 결국은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계약관계니까 신뢰관계, 그 신뢰관계가 깨지는 데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다시 또 계약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혼과 결혼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집단주의보다 쉽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자, 불만행동의 예를 보여줍니까?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거보다 한 2배 더 많죠. 근데 동영상에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2페이지에 걸쳐서 하기보다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인상적인 것 한 4개만 골라서 이렇게 좀 큰 활자로 넣어봤어요. 시어스 헤어드라이어 그 제품에 그죠? 경고문, 안내서에 보면은 경고문에 보면은 자는 동안은 사용하지 마세요. 웃기는 얘기죠. 자는 동안 헤어드라이어 누가 사용해요? 아마 헤어드라이어를 자는 동안에 추워서 이불 밑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죠? 어떤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면은 헤어드라이어 이 회사에다가 불만 행동을 하는 거. 왜 당신들은 여기에다가 그러한 문구를 넣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바로 논쟁, 그리고 토론을 통한 진리 발견. 그 뿌리가 되어지는 게 그 사람들이 뭐요? 먹고 사는 방식, 즉 무역 해적질을 했다는 거죠. 왜 무역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 산이 해안까지 뻗쳐져 있고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 구조가 아닌 환경이기 때문이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는 거예요. 자는 동안 사용하지 마세요. 웃기는 얘기죠. 로레타 다리미 제품에 보면 거기다 경고문을 써놨는데 옷을 입은 채 다리지 마세요. 옷을 입은 채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린이 슈퍼맨 의상 이 옷을 입어도 날 수 없습니다. 세인즈베리 땅콩에는 땅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부어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고 없이 여기서 얘기한 이러한 사용법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지면 법적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이런 유사한 경고들 봤죠? 이 제품들 보면은 예전에 없던 그런 경고들 많아요. 영양성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첨가되어지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말하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보여주는 그러한 특성들, 우리의 인식 방식과 행동 방식이 거의 다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소비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한 제품 사용하면은 평생 고객, 말 그대로 단골과 관련된 거. 단골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다. 근데 한번 삐지면,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다시금 그 브랜드를 그저 사용하는
그럼 호객이 아니라 고객이 되기 더 힘들다 그랬죠.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의 시도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에서 더 높다. 당연하겠죠. 개인주의는 뭐 의리 신뢰가 아니라 이것저것 써보고 내 욕구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이면 땡이에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나 소비에 있어서도. 자, 문화와 소비 행동, 브랜드 충성도 또 봅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동조 욕구는 브랜드에 보다 충성하게 한다. 자, 동조 앞에서 봤었죠. 네, 동조. 동조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라 해서 동조 현상 때문에 집단주의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 디스크립션이고 왜 이러냐? 달리 동조 현상은 왜 일어나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그러한 이유로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조 현상으로 인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 집단 구성원에게 잘 알려진 상품의 구매는 동조 욕구를 만족시킨다. 뭐요? 함께 함으로써 그죠? 외따로 소외감으로부터의 불안, 긴장감을 해소하고 함께 함으로써 가지는 화목, 어떤 만족감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더 행복감을 가져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쁘게 왔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뭐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마치고 네, 여러분 장황한 시간 많은 내용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내용이 많긴 하지만 제가 수업 중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네, 이렇게 해서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